네, 여기도 이슈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한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외국인 육아 도우미. 예, 예. 그리고 싱가포르를 선례로 들었는데요. 한 달에 2,300만 원 급여를 받는 한국의 육아 도우미와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월 38만 원에서 76만 원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저출생 극복을 핑계로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급여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서 최저임금제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인을 육아 도우미로 쓰면은 한 달에 몇십만 원만 줘도 되니까 외국인 육아 도우미 문을 열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예, 현행법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데요. 재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제에서 예외로 하자는 주장은 계속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예. 주로 뭐 10% 내지 20% 감액에 차등을 주자는 의견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받아서 오세훈 시장이 아주 파격적으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30% 정도를 받는 싱가포르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좋은 예랍시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따라서 우리도 그러니까 싼 값에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쓰자 이런 예, 주장이라는 건데, 근데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이건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최저임금 차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 일단 당연히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큰데요. 네. 그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여가 낮아지면 그 여파로 비슷한 일을 하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가 낮아질 거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단계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급여가 하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노동자들 이전에 육아 도우미 분야에서도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예, 그렇죠. 육아도우미는 이제 보통 중년 이상의 여성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요새 육아도우미 시급이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15,000원 정도로 최저임금보다 살짝 높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육아도우미에게 훨씬 낮은 시급을 줘도 된다면 당장 이분들부터 생계를 잃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연쇄적으로 노동 조건 악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꼭 노동력이 꼭 필요한 게 육아뿐만은 아니잖아요. 예. 요새 채소값이 엄청 비싼데 그럼 농업도 최저임금 예외로 하자. 그리고 또 조선업 경쟁력을 위해 조선업도 예외로 하자. 그렇게 넓어지다 보면 최저임금제의 틀이 점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싱가포르 예를 들었다는데 싱가포르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선 싱가포르가 이제 동남아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왕래하기 편한 지리적 이점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가능한데요. 예. 더 중요한 건 싱가포르가 아주 극단적인 이중 노동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가 없습니다. 이걸 사실 최저임금제 시행하지 않는 나라 많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금융, IT, 경영 지원 등 고임금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지만 한편으로는 이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저임금 서비스 노동 시장도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계급 사회라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네네. 싱가포르 외국인 육아 도우미들은 평일에는 부엌 한켠에서 지내다가 가족들이 다 모이는 주말엔 집에 있기 힘드니까 집 밖에 나가 이렇게 길거리를 떠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무리지어서 공원 같은 데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이 따라야 할 좋은 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하여간 오세훈 시장의 이런 제안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번 제안이 오세훈 시장의 단독적인 주장은 아니고 여권 전체와의 공감대 하라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2부의 용해인 의원 인터뷰에서도 언급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오 시장의 제안이 뒤따른 건데요. 예. 보통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면은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과학이다, 데이터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 절감하는 걸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감대가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바로 발표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지자체장인 오세훈 시장을 통해서 여론을 한번 조성해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좀 추측을 해보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정부 여당의 움직임을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싱가포르의 경우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육아 도우미를 쓰는 경우를 보면은 싼 값에 쓰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또 외신을 제가 접한 바가 있었는데, 근데 오세훈 시장은 불법 체류자를 쓰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예 이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열자라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시장을 여는 건데 최저임금제는 적용을 시키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면 그걸 지켜보는 외국은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걸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아빠 엄마가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쓸까? 라는 것도 사실은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고유한 육아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가 부모님께 육아를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물론 그렇게 맡기는 이유는 돈 문제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 피부치를 피부치 같이 어떤 육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외부인은 뭔가 좀 믿기 힘들고 뭔가 좀 꺼림칙해가지고 같은 혈연 관계에 있는 양가 부모님한테 이제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게 한국인의 정서라고들 하는데 근데 내국인도 아니고 외국인한테 육아를 맡긴다? 그걸 제도화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 좋습니다. 환영 이렇게 나올 부모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실효성 문제도 있고요. 사실 근데 육아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 애를 봐야 되고 혹시 뭐 애한테 문제가 생기면 또 책임도 져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뭐 이 15,000원 이상 시급을 줘도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좀 오세훈 시장이 육아를 굉장히 쉬운 일, 뭐 간단한 일, 그냥 뭐 여성이 하는 일이니까 좀 가치가 낮은 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때 애착 형성 단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짚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확인하면서 여기도 이슈 마무리하죠. 황도영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